화제가 된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이슈앤스토리입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안희정 전 지사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검찰이 세 개의 혐의에 대해서 기소를 해서 재판이 벌어졌는데 1심에서 세 개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성 단체들에서는 뭐 당연히 강력하게 아주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좀 이 안희정 전 지사 측의 주장을 주로 받아들여 준 것 아니냐. 사실 시작부터 이 재판까지는 쭉 이 김지은 씨의 진술이 주로 많이 보도가 되고 네. 나올 때마다 깜짝 놀랐죠. 사실은 뭐 그 메신저에서 나온 대화 괴념치 말라, 뭐 예. 잊어라, 뭐 굉장히 권위적인 인물 아니었나 이런 이제 충격들이 있었는데 그 결과는 무죄로 나오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계는 이 선고문 판결문의 세세한 내용까지 다 분석을 하면서 그렇겠죠. 이게 굉장히 좀 이 편향적인 판결이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저도 이제 선고문을 어제 꼼꼼히 10여 페이지 봤습니다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재판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법 체계로는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게 하나 법에 있고 미비점이 있다. 네네. 예. 앞으로 좀 이 선진국처럼 보완될 필요가 있다. 이런 대목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런 경우에 증거가 나오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게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제일 중요한 혐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이 조금은 이제 번복됐던 대목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러한 성적인 범행이 있고 나서도 이 김지은 씨는 수행비소로서 안 지사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충성심이나 존경심, 의존 심리 이런 것들도 보였던 정황들이 일부 있어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어찌 보면 첫 번째 성범죄가 일어났다라고 주장된 직후 무슨 뭐 순두부집 검색이라든가 예. 안 지사가 당시에 간 미용실을 이제 본인도 따라간 문제라든가 네.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조금 일반적으로 성범죄 직후에 보이는 여성들의 심리에 어떤 동요 같은 것들이 없었다. 일반적으로 네. 피해자와는 좀 달랐다. 그러니까 이거죠? 제 생각에는 예.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이야기 거론하는 것도 논란의 여지가 다 있는데 뭉뚱그리면 결국은 유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했다. 부족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네, 김지은 씨의 입장을 먼저 살펴볼까요? 안희정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도 재판 결과에 대한 김지은 씨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싸움이라는 건 알고 있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싸울 거고 그것에 대해서 지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했고 시작할 때부터 어려운 싸움인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예.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 김지은 씨도 재판 직후 입장문을 배포를 했는데 입장문에서 항소의 뜻을 밝혔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당연히 뭐 검찰이 항소라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검찰은 지금 예. 4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예. 이게 분명히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검찰은 판단을 하고 기소를 하고 이제 재판에서 구형까지 내렸던 거죠. 항소를 하겠다고 이제 하는 상황인데 김지은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게 좀 마음에 걸려요. 뭐냐면 재판 과정에서 이미 이 피해자다움을 뭐 재판부가 강조를 했다든가 예. 혹은 정조에 정조. 대한 맞습니다. 이제 개념을 이야기했다든가 그럼 이 재판 결과가 쉽지 않겠구나라는 걸 이제 예측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아까 여성계에서 이야기한 대로 끝까지 싸워서 자신은 살아남겠다 이런 지금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실은 이 김지은 씨의 진술에 대해서 재판부가 해석하고 법적 판결을 내린 대목에 대해서 예. 2심에선 어떤 이제 반론이 가능할 것이냐. 사실 이게 새로운 증거가 나오긴 어려워요. 예. 2심에 가도 지금 나와 있는 걸 가지고 다퉈야 예. 되는데 결국은 최종적으로 재판부가 어느 쪽을 더 신뢰할 것이냐 해석의 문제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1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지금 검찰도 살펴보고 있다고 하는데 예. 네. 무엇보다도 이제 이 피해자인 김지은 씨가 지금 재판부가 김지은 씨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확증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한 대목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주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재판 직후에 입장문을 낸 걸 보면 어느 정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네. 피해자 다움이나 뭐 정조 이런 걸 얘기할 때 예견된 결과였다. 뭐 이런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28개 여성단체가 연합한 한국여성단체연합이라는 데서도 뭐 규탄 성명을 낼 정도로 여성계 입장에서는 강하게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사실 이거를 문구를 보면은 예고했던 결과다 이런 예.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입장문에. 하지만
과연 정말 이걸 예상했을지 좀 의문입니다. 그냥 준비만 해놨던 걸까요? 사실 유죄 판결 선고됐을 경우에 입장문, 또 무죄 또 판결 있었겠죠. 선고됐을 때 입장문, 또 유죄 판결 선고됐을 경우에도 형량에 따라서 여러 가지 그런 그렇긴 입장문이 해요. 있었겠죠. 그렇지 예. 않고서 이렇게 굉장히 자세한 그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입장문을 곧바로 이제 내놓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만약 정말 무죄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고 예견을 했다면 예. 법정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다퉜어야 되고요. 아니면 법정 외에서의 어떤 그 투쟁이라든지 노력 등이 더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예. 이제 무죄 판결이 선고된 후에 뭐 본인들은 예견했다라고 합니다만 정말 그렇게 무죄 판결을 확신했을지 여부는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여성단체도 굉장히 많아요. 예.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단체 중에서도 꼭 이 사건에 있어서 하나의 입장을 보이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물론 굉장히 많은 단체에서 김지은 씨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고 김지은 씨가 지금 현재 법원에서도 본인의 그 피해를 입증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예.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여성단체가 같은 입장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지사의 위력 행사 인정이 안 된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증거가 없습니다. 증거가요. 네, 이게 당시에 안희정 당시 지사와 김지은 씨 사이에서의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뭐 녹화한 영상도 없고요. 그렇네요. 네, 둘 사이에 대화가 있는 녹음도 뭐 직접적으로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가 필요한데 네. 그런 증거가 없다 보니 판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증거가 이제 그 법관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유죄의 확신을 할 정도의 강력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없다면 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한다면 무죄 판결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현재 사법 체계고요. 유죄와 무죄 중간 지역은 없어요. 유죄와 무죄의 중간 지역은 다 무죄입니다. 네. 적어도 판결 선고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예. 또 하나가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무고함, 본인의 무죄를 증명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하고 유죄라고 판사를 설득할 책임을 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가 이 사람이 잘못한 거다 이걸 입증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예. 형사 재판이 더더욱 이제 성범죄로 기소된 경우에는 피고인이 이제 유죄로 추정되는 상태에서 무죄의 증거를 제출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만 예. 하지만 법적으로 볼 때는 뭐 당연히 검사가 유죄의 증거를 제출해야 되는 것인데요. 그러한 증거 제출 그리고 법관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판결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위력으로 보기 어렵고 전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피해자 진술만으로 봤을 때는 이 증거를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네. 현행 법 체계에선 처벌이 어렵다면서 그래도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노 민스 노 그리고 예스 민스 예스라는 개념을 언급했는데 이건 어떤 이게 개념입니까? 서양 선진국에서 대부분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강하게 강간에 대한 이 혐의를 적용하는 건데 노민스 노는 말 그대로 아니라고 노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노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 예를 들면 어떤 성관계를 남성 혹은 뭐 가해자 쪽에서 시도했을 때 상대방이 싫습니다. 부정 표현을 하면 그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진행을 하면 이건 강간이 되는 거예요. 예스 민스 예스는 뭐냐면 그거보다 더 적극적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동의를 해야만 성관계를 진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스여야만 예스인 거다. 그러니까 이런 동의를 뜻이죠? 표하지 예. 않았는데 애매한데 동의했을 거야. 정황이 동의잖아. 성관계가 진행되면 강간으로 보는 거죠. 무조건 위법적인 거다. 그거는. 근데 이게 예. 간단한 룰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일상화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 사회인데 우리는 법 체계가 이 노미스노나 예스미스 예스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이게 좀 선진국들에서는 반영을 하고 있잖아요. 선진국 대부분 미국의 일부 주, 캐나다, 뭐 이제 다 유럽, 북유럽에서도 10개국 네, 다 있고요. 반영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이 성범죄, 성폭행이라고 인정하기에는 정황이 없단데 예. 자, 이게 혐의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강간 혹은 성폭행이 아니고 위력에 의한 간음 이게 이제 주요 혐의입니다. 강제추행도 있지만 그런데 문제는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명문화했을 때는 네. 거기에 해당하는 게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냥 강간이죠. 성폭행이죠. 그렇죠. 예. 어떤 남성이 뭐 어떤 힘을 이용해서 협박을 했다든가 흉기를 들었다든가 이런 그냥 강간입니다. 이건 중범죄죠. 네. 그런데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는 건 표현 자체가 내가 힘을 쓰지 않아도 예. 말만으로 상대를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위력이라는 게 권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수직 관계이기 때문에 당시에 차기 대권 주자인 도지사였고 그 수행 비서였는데 김진 씨가 첫 인터뷰를 언론 매체에 나와서 공개할 때 나는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저 안 지사가 당시에 너는 너의 의견을 말해서도 안 된다. 나를 비추는 거울이다. 네.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리고 우리가 본 게 괴념치 말라, 잊어라 이런 이제 글들을 다 본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위력에 의한 간음이 아니라 재판부는 성폭행 여부를 판단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법 체계가 미비해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력에 의한 간음은 애초에 이 증명하기가 어려운 범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무죄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해서 여성계의 반발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업무상 위력이라는 그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네.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좀 더 적극적인 개념인 노 민스 노, 예스 민스 예스 이거를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데 있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아, 되고 네, 있습니까? 물론 어제 그 판결을 선고하면서 이런 부분의 미비점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예. 어떤 취지인들은 이제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제 강간 관련된 성폭행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그 규칙들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예. 법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또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인정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중간에 미흡한 부분이 그 공백 부분이 나타나고요. 그 공백 부분을 채우는 게 바로 이번에 문제됐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등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조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그 조항이 지금 행위 시에 있었던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던 당시에 법이 요구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충족해야 됩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 재판부는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이고, 이제 그 최영일 평론가님께서 안희정 지사의 당시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볼 때, 이거 정말 위력 행사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만한 정황들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반대로 보자면은, 이제 김지은 비서가 당시에 했던 여러 가지 행동들을 볼 때, 이것도 이상한데? 그렇다면 양쪽 말이 보고 둘 다 서로 이상한데? 그렇다면 유죄의 확신까지는 못 갖겠다. 이러면 무죄 판결 나옵니다. 예. 그런 네. 식으로 흘러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제가 이 몇몇 변호사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2심에서는 충분히 뒤집힐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기 일부 때문에, 계시고. 예, 네. 일부 계시고 그렇기 쉽지 않다는 때문에 분들도 계시고요. 일부 1심에서는 지금 무죄가 났지만 2심에서는 과연 또 피해자 측에서 네. 어떤 다른 증거를 네네. 준비를 해야 될것 준비를 같습니다. 할지 아니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모양새가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정말 충격적인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잘 달리던 택시가요. 갑자기 폭발하면서 지붕이 그냥 한 10여 미터 위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정말 충격적인 이 사고 현장인데 이 화면 보시죠. 네, 그냥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요. 네. 차 지붕,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때 한 뼘 바로 위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반 뼘 위에 있는데 폭발력이 장난이 아닙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이게 예. 예전 영상이 아니고요. 겨우 이틀 전입니다. 그렇죠. 네. 지난 13일 오후 6시 조금 되기 전에 어제 그 서울 외곽순환도로 달리던 그런 그 택시인데요. 갑작스럽게 이제 그 폭발이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붕은 위로 붕 떠서 이제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문도 이제 네. 활짝 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제 저렇게 또 불도 났어요. 그래서 저렇게 되자 운전자를 이제 근처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끄집어내는 상황이었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끄집어낸 다음에 바로 이제 연기와 함께 불길에 택시가 네. 휩쌌는데요. 당시에 그 후에 사고 후에는 당연히 이 차량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그럼 이게 이 차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상황이었고 이 차가 네. 대체 어떤 차량이었나 이거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렇죠. 이게 택시인데 이게 손님을 태우고 있던 그 영업 중인 택시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 예. 이게 그 법인 택시가 이제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최장 6년까지인데요. 네. 이게 6년을 거의 다 채운 거예요. 예. 이제 3주 남았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해외로 이제 이것도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택시 운전 기사가 아니라 이제 탁송 기사가 이 차를 운전하고 이제 해외로 가기 위해서 인천에 있는 그 수출 단지로 몰고 가던 중에 폭발할 건데요. 이게 굉장히 다행스러운 게 이게 7시간 전까지만 해도 손님을 태우고 있었습니다. 네. 운행을 예.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다행히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불행 중 다행인데
자칫하면 이제 그 탁송 기사까지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었던 그런 아니 맞지 만약 않은 외국에서 저렇게 사고가 났으면 또 국제적인 망신이 될 뻔했어요. 한국에서 수출한 중고차가 네. 이런 일이 벌어졌다 그럴 수 있겠는데 결국 이제 경찰은 정밀 감식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원인이 가스 누출로 보고 있어요. 네. 이상한 정황은 이거예요. 이 LPG 가스 충전소에서 10,000원어치를 넣으려고 했는데 예,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면서요. 3천 몇백 원어치만 들어가고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서 첫 번째 이상 징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스 누출이 아니고선 저 정도의 압력이 차에 가해지면서 예. 이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압력은 그럼 뭐 외부에서 폭탄 설치한 건데 테러는 아닌 것이고 예. 그럼 결국 차의 이 문제라고 봤을 때는 가스 누출이 거의 분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좀 무서운 일인데요. 다행인 것은 그 시민들이 구조하고 화염에 휩싸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2도 다행이죠. 화상 일부를 입었는데 예. 차 안에 운전자가 정신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화재가 났다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을 거로 보여져서 예. 그나마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자동차들 이게 56만 킬로를 달렸다고 하거든요. 예. 2012년에 택시 등록을 하고 6년이 됐는데 56만 킬로면 뭐 많이 우리 달리죠. 승용차로 치면 엄청나게 달린 거죠. 예. 네. 그래서 차량 점검에 대한 문제라든가 이 좀 택시 안전 부분들 예. 한번 점검할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아니, 저 폭발 사고가 났을 때 일부 시민들이 이렇게 가서 운전자분을 끌어냈다는 도와줬다고 거죠. 하니까 정말 용기가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큰 인명 피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요. 흥행 돌풍을 일으켰던 영화 신과 함께 2. 1,000만 관객을 돌파했는데 뭐 각종 신기로 싹 다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게 14일 만이에요. 예. 개봉 2주 만에 1,000만. 이거 놀라운 겁니다. 네. 이게 신과 함께 1 지난해 개봉했을 때 예. 이때도 기록을 세웠어요. 안타깝게 1위는 아닙니다. 1,400만 명을 돌파했는데 역대 2위입니다. 1위는 뭐냐? 명량입니다. 아직 이순신 장군을 극복하지를 못했어요. 예. 자, 역시 이제 우리 국민들의 애국심이 대단하다는 대목인데 오늘 광복절이기도 하고. 근데 신과 함께 2가 같이 제작됐어요. 근데 1, 2로 나눠서 이제 한 해씩 개봉을 한 건데 1,000만을 넘어서 지금도 흥행 질주를 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1의 기록도 넘어서지 않겠는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예. 지금 이 새로운 용어가 생겼습니다. 쌍천만 영화. 쌍천만. 예. 1도 1,000만 넘겼고 2도 1,000만 넘겼고 1,000만 영화. 그래서 굉장히 이건 뭐 신과 함께 제작진만 즐거워할 일이 아니라 예. 돈 버는 것도 돈 버는 거지만 여기에 출연했던 배우들 예. 그리고 우리 영화의 좀 약진 앞으로 이게 또 해외도 맞습니다. 수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뭐 해외도 수출 많이 되고 한류 뭐 콘텐츠죠. 한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는. 예. 날씨가 더워서 영화관을 많이 찾는 분들도 분명히 계셔서 그 네. 요인도 있겠지만 맞습니다. 영화 폭염 효과도 자체 이 흥행 요인 어떤 걸로 좀 생각을 하세요? 일단 주제가 가족 영화이기 때문에 그렇죠. 부담 없이 이제 방학 시즌을 맞아서 가족들이 함께 볼 수 있다 이런 그렇죠. 점. 그리고 또 내용도 아주 뭐 어렵거나 이렇게 심오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물론 뭐 영화 본 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찾아낼 수 있지만 네. 뭐 이제 찾아낼 수 있지만 굉장히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어려운 영화라는 그런 인식은 없기 때문에 관객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 배우들도 굉장히 인기 있는 배우들입니다. 맞습니다. 게다가 이 1편과 2편을 함께 한 번에 동시에 촬영한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작년에 1편 개봉하고 올해 2편 개봉했는데 1편과 2편 그 개봉 사이에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고 그리고 오히려 그 출연 배우들의 인기가 더 올라간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네.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배우들 캐스팅 인기도 한몫한 것 같은데 영화 흥행 마동석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1,000만 관객 영화 이번이 4번째라고 하는데 하정우 씨를 앞섰다고 하네요. 앞섰습니다. 예. 근데 하정우 씨는 새로운 기록을 때 세웠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는 것이 1,000만 영화는 4편을 마동석 씨가 나온 거예요. 예. 사실 신과 함께 1에는 잠깐 특별 출연을 하고 그렇죠. 2에서 본격적인 역할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이 특별 출연을 했던 베테랑이라는 영화가 있었고 네. 예. 마동석 씨가 주연한 영화는 이번에 이 신과 함께 2와 더불어서 부산행이라는 좀비 영화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로 마동석 씨 지금 마블리입니다. 마블리. 뭐 국민적인 네. 이제 이 정말 1,000만 요정이 됐고요. 예. 자, 하정우 씨는 뭐가 됐냐면요. 1억 배우가 됐어요. 1억 배우요. 지금까지 출연했던 영화를 다 합치면 1억 이상의 관객을 동원한 우리 국민이 5천이 좀 넘는데 예, 1억 예. 배우. 배우. 예. 우리나라에 4명밖에 없습니다. 뭐 송강호 씨를 필두로 해서 3명이 안성기 씨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 이 하정우 씨가 만 40의 나이에 예. 1억 배우가 됐기 때문에 이 마동석 씨가 이 1000만 배우로 앞서간 것에 대해서는 좀 뭐 아쉬움이 별로 덜할 것 같고요. 예. 아쉬운 배우는 1000만 요정이라고 불리던 오달수 씨예요. 신과 함께 1회는 오달수 씨가 나왔는데 미투 여파로 이 네. 2에서는 뭐 흥미스러운 일이 편집이 있었죠. 돼버렸죠. 예. 그래서 아, 오달수 씨가 좀 잘 자기 관리를 하고 달렸더라면 이번에도 기쁨을 함께 누렸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 이런 희비가 엇갈리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신과 함께 흥행에는 좀 영화 점유율이 유달리 다른 영화들보다 높은 이유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거는 항상 작용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로는 폭염의 효과 톡톡히 봤다. 예.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는 대신에 극장으로 몰려갔다. 이거 하나 있고요. 빨리 돌파했네요. 두 번째는 말씀하신 대로 이게 항상 지금은 영화가 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주요한 메이저 체인 한 3개 정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거기 가면 신과 함께 이 밖에 볼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 하는 분들 뭐 있어요. 10개 중에 뭐 6개 관 딱 대관을 저는 하니. 뒤늦게 미션 임파서블 폴아웃 보러 갔더니 예, 다 없어요. 내렸어요. 아니, 없죠. 다 예. 내렸어요. 아침에 뭐 한 편만 하고 뭐 이러는 경우도 네, 많지 않습니까? 아침 8시 20분에 한 편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보겠습니까? 예. 저희 뉴스 퍼레이드 나와야 되는데 말이죠. 그래서 이제 못 보게 되는 거고 대신에 이 주말에 저는 맘마미아 2를 봤는데 네, 다른 영화들도 예. 지금 인기가 좋은데 맘마미아 2 네. 저는 아바노레 세대거든요. 네. 맘마미아 2를 우연히 이 신과 함께 2는 봤으니까 딴 거 볼 거 없나 하고 골라봤다가 득템이라 그러죠. 너무 좋습니다. 예. 그리스 여행을 다녀온 기분이어서 그렇군요. 한번 제 세대 이 아바 노래 좋아하는 분들은 뮤지컬 영화니까 예. 맘마미아 1도 가족극으로 아기자기했는데 예. 2도 또 재밌습니다. 그렇군요. 다양하게 좀 골라서 볼 수 있게 네. 예. 극장 또 체인이 만만치 않게 네. 인기몰이하고 있는 것 다양해지면 같습니다. 좋겠네요. 네. 다른 영화는 또 이 어떤 게 뭐 있습니까? 공작 천만 신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공작은 있네요. 요새 남북정상회담 때문에 이거 보면 예. 90년대 흑금성의 실화거든요. 예. 여기 김정일 위원장이 나오는데 기주봉 씨 연기가 대단해요. 분장도 대단하지만 이 공작 한번 보시면 저는 굉장히 90년대에 저런 기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고 황정민 씨가 공작원 연기를 하는데 예. 정말 대단하고요. 여기에 또 이 북한의 리명권으로 나오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 어떤 실화가 나오냐면 예. 이효리 씨가 북한의 여배우와 함께 광고 찍었잖아요. 리 뭐였죠? 갑자기 이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조명혜 씨로 조명혜 정정한데 씨. 조명혜 예. 씨와 함께 만나서 그 바지 치마 저고리 입은 조명혜 씨와 아주 이 정말 멋진 패션을 자랑하는 이유리 씨가 만나서 몇 살이에요? 몇 년생입니다. 내가 언니네요. 이러고 이제 같이 광고 찍는 장면이 마지막에 맞습니다. 나와요. 예. 그런데 이 실화에 숨겨진 비사가 쭉 나오는데 아 남북 관계에 이런 애잔한 역사가 네. 있었구나. 90년대부터 물밑 접촉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앞으로는 좀 남북 관계가 투명하게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네. 공작이라는 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공작새 그 공작이 아니라 아닙니다. 어떤 공작을 네, 건다 네, 이제 네. 뭐 이런 음모 뜻이군요. 공작 이런 아, 겁니다. 음모 공작이군요. 예. 네, 음모 공작이었습니다. 예. 신과 함께가 워낙 또 인기가 지금 좋아서 해외 흥행도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기대됩니다. 상황인데 신과 함께 3도 나올 수 있을까요? 3 전 당연히 나올 것 같고요. 이 시리즈로 갈 것 같은 게 원작이 웹툰이에요. 웹툰은 훨씬 더 많아요, 내용이. 근데 그중에 일부를 죄와 벌, 2 이번에 인과 연, 인연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3, 4 얼마든지 스토리를 뽑아낼 수 있는데 예. 이게 왜 해외 수출이 되냐면 동양 정서를 자극을 해요. 이게 사후세계 얘기잖아요. 저승 3차사가 와서 이 망자를 데리고 저승길을 가면서 재판을 받는데 이 여기서도 재판정하고 똑같습니다. 염라대왕이 판결을 하고 네. 그다음에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3차사는 변호사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일에서는 정말 안타깝게 사망한 소방대원, 최근에 구급대원 사망한 분들 계시잖아요. 예. 명복을 정말 비는데 이분들이 정말 내세에는 행복할 것이다라는 우리 이승을 사는 사람들의 염원을 담고 있어요. 저는 이게 중국, 일본, 동남아 모두 다 동양적인 사후관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서양에서는 또 이색적이라 즐겨볼 공유할 수 수 있고. 있는 코드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전 지구에서 다 먹힐 수 있는 좋은 컨텐츠다. 맞습니다. 네. 교훈을 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화가 그냥 영화로만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이지 않습니까? 영화가 네. 잘 되면은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들 뭐 가전도 그렇고요, 화장품도 그렇고 네. 소비재 관련된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영화 잘 되면은 한국 메이드 인 코리아 이 브랜드가 높아지는 거니까. 배우들도 잘 되고 파생 산업이 많죠. 예, 요즘 뭐 경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영화를 통해서라도 사업하시는 분들 좀 힘을 얻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